가지고 봅시다. 선생님이 사실 이 2161번 문제를 가지고는 할 말이 정말 많은 문제거든. 2161번.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이랑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활용에서 이런 도형 문제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 도형 문제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이거를 나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을 하고 왔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지금 문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지금 AB의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겠대.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그럼 여기에 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더 만들어지지? 여기다가 또 정사각형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나가겠대.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때 n번째 그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할 때 A10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자 봅시다. 우리 도형과 등비수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등비수열은 계속 같은 걸 곱해 나가는 수열이잖아. 결국 뭐냐면 비율이 일정한 거잖아. 도형하고 등비수열은 왜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도형에 뭐라는 게 있어? 닮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닮음이 정확하게 등비수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도형하고 등비수열 문제가 나오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고 내가 만약에 이과를 갈 거야. 그래서 미적분학을 하면 거기서도 등비수열의 극한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이 볼 거거든. 그래서 미리 좀 내 스타일대로 연습을 시킬 건데 딱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등비수열하고 상관없는 도형과 관련된 얘기거든. 도형. 우리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최대한 써먹어야 되는 게 있어. 최대한 써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닮음이야. 닮은 관계를 최대한 써먹을 거거든.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써먹을 거야. 닮은 관계를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최대한 적게 쓸 거야. 최대한 적게 쓸 거야.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닮음을 이용해서 x 하나 가지고 싹 다 표현해 버릇 할 거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분수 표현이 최대한 안 나오게 활용을 할 거야. 이 분수 표현이 최대한 안 나오게 활용한다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따가 이 문제를 보면서 표현을 해줄게, 알려줄게. 1하고 2번은 약간 묶이는 표현이거든. 같이 함께 써먹어야 되는 표현이거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립이 넓이비, 부피비 활용이야. 한번 생각해봐. 닮은 비가 A 대 B인 도형이 있다고 쳐봐봐. 닮은 비가 A 대 B인 도형이 있어? 그러면 그 두 도형의 선분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 대 B라는 거야.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라고. 그치?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되니? 그치, 제곱비라고. 부피비는 어떻게 돼? 세제곱비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둘의 닮은 비를 안다면 넓이비를 굳이 구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제곱비 때리면 되는 거지. 부피비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비 때리면 되는 거라고. 이거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등비수열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는 나랑 할 때는 꼭 이걸 써줘.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할 거야. 참고로
도형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닮음 얘기가 나오면 100%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걸 좀 인지하고 풀 거야. 그때 우리가 이 닮음비가 공비가 될 거거든. 공비가 될 거야. 근데 그거를 절대 직접 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문제 하나로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모든 얘기를 말할 수 있거든. 잘 봐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높이가 1이고 밑변이 2인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다가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A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같은 여기 직각삼각형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같은 규칙으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지. 첫 번째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랑 동일한 규칙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얘를 A2라고 할 거고 얘를 A3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거야. 그럼 보통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A1을 구해, A2를 구해, 그리고 A3를 구해. 그래서 얘네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확인해. 그리고 A1, A2를 구했으니까 공비를 알 수 있다고. 혹은 등비수열은 알겠으니까 A3까지는 안 구하더라도 A1, A2를 구해서 공비를 확인한다고. 난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야. 봐봐. 잘 봐줘. 유창아 잘 봐줘. 봐봐. 보통 답안지 어떻게 푸냐면 이걸 A1으로 놨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X로 놓지. X로 놓으면 이렇게 풀어. 이거 도형이 쉬워가지고 사실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 길이 X야. 그럼 요 길이도 얼마니? 얘도 X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지? 그치. 1-X지. 여기 1이니까 1-X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이 X잖아.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를 쓸 거라고. 맞아?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이제 사실 도형이 간단해서 충분히 쉽게 되는 문제긴 한데 우린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야. 어쨌든 도형 문제가 나오면 닮은 관계를 써야 돼. 이 문제에서 제일 우리가 빨리 봐야 되는 건 큰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작은 직각삼각형은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잖아. 얘도 밑변 대 높이가 몇 대 몇이겠니? 1대 2겠지. 1대 2겠지. 그게 내가 지금 첫 번째 말하는 이 닮음 관계를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문자를 표현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겠니? 이게 최고라고. 분수 쓰지 말라고. 빼기도 쓰지 말라고. X, 2X로 놓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왜? 여기가 얼마야? 얘랑 어때야 돼? 정사각형이라고. 같으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X는 3분의 1이야. 근데 이제 한 변의 1이가 난 2X라고 놨으니까 A1은 얼마야? 3분의 2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이제 해버릇해. 최대한 닮은 관계를 봐서 문자를 이렇게 나버릇하자고. 이게 너네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문제 풀어버릇하면 남들보다 절반만 쓰고 풀 수 있어. 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그 다음 봐봐. 난 A2 죽었다 깨어나도 안 구할 거야.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아까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라고 그랬거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누구니? 이 큰 직각삼각형이지. 맞아? 이 큰 직각삼각형이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란 말이야.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베이스 1이라고 해볼게. 맞아?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은 어떤 도형이 베이스가 되겠어?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 맞니? 얘가 베이스 2가 될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베이스가 되는 도형에다가 이 정사각형을 그렸잖아. 두 번째 베이스가 되는 도형에다가 이 정사각형을 그릴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둘의 닮은 비가 뭐랑 똑같을 거야? A1 대 A2가 될 거라고. 맞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미 난 닮은 비를 찾았다고. 몇 대 몇이야? 이거 구했잖아. 3분의 1이라며. 1대 3분의 2잖아. 이미 구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야.
바로 나온다고. 얘가 지금 1일 때 3분의 2라고. 그게 A1 대 A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대 두 번째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가 만약에 4대 3이 나왔어. 그럼 공비가 얼마라는 걸까? 4분의 3이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면 돼? 한쪽을 얘를 1로 만들면 돼. 1로 만들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 그랬잖아. 이게 공비거든.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1대 4분의 3이지. 우리 무조건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항 절대 구하지 않을 거야. 첫 번째 항만 찾으면 공비는 반드시 뭘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해서 도형 문제에서 정말 많이 연습할 문제거든. 네, 그쪽은 좀 웬만하면 시간이 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해놔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를 줘도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164번 봅시다. 2164번은 사실 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좋은 문제는 아니고 그냥 등비중앙의 응용이라서 얘는 그냥 가볍게 한번 봐봐. 2164번은 사실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세모 쳐놓을게. 지금 문제에서 보면 좌표평면에 원점하고 A 6,0이 있어. 자, 여기 원점이 있고 6,0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근데 1사분면 위에 점 P 1사분면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X, Y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걸 H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다. 그래서 여기 H가 이렇게 잡힐 거야. 그럼 H의 좌표가 나오지. H랑 P는 X좌표가 똑같을 테니까 이거 X, 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조건이 만족시킨다. X는 0하고 6 사이고 나에서 OH, PH, AH OH, PH, AH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만족시킨다. 그럼 나 지금 좌표를 다 알기 때문에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지. OH는 길이 얼마야? 0에서 X니까 X야. AH는 길이가 얼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6-X가 되겠네. PH는 요 점의 Y좌표일 테니까 Y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X, Y, 6-X가 등비수열이다로 바뀌는 거네. 그럼 이것도 뭐야? 특정한 세 값이 등비수열이다.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등비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요거랑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이걸 만족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가 아니라 길이 구해달라 그랬겠지? 둘러싼 부분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런 표현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짚고 넘어왔어야 될 내용이거든. 점 P가 지금 뭐냐면 여기다는 X, Y잖아. 그럼 X, Y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X, Y의 식이 나왔지. 얘가 그리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고 했거든 1학년 때.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이 XY가 그리는 자취의 도형을 찾으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한번 볼게. 이거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이거 전개하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거든. 다 왼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지.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xy에 대한 2차식이라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 빨리 체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마이너스지.
플러스 9를 양변에 이렇게 더해주면 이거 뭐가 되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의 제곱. 무슨 뜻이야? 중심의 좌표가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6,0이고 0,0이 있잖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조심해야 돼. 점 P가 뭐라 그랬냐면 1사분면 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P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못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여. 그럼 점 P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반원이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원의 반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넓이가 9파이잖아. 그 반원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답이다. 우리는 그냥 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 지금 우리는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지금 당장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2165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좀 잘 나올 만한 문제들인데 이건 한번 해볼 애들은 꼭 해보고 안 되더라도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다시 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은 철저하게 공식에 의존해. 그래서 사실 뭘 내가 설명 안 하고 공식만 써주고 공식만 외우면 된다라고 말해도 되는 부분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너무 미안하지만 등비수열의 합은 철저하게 공식이 전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자, 등비수열의 합. 자,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SN은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우리 항상 SN 부분합은 첫 번째 항부터야. 쭉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모든 항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지.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SN을 그냥 S라고 잠깐만 써볼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은 A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AR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쭉 해서 N번째 항 전에 요거 하나만 쓰고 가자. N-1번째 항은 AR의 N-2제곱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얘를 구하고 싶어. 잘 봐봐.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몇 급수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볼 일이 없는데 가끔 학교 시험 특히 솔터고 이번처럼 또 어렵게 내거나 제1고도 가끔 어려운 문제 낼 수 있고 뭐 마성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은유고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몇 급수라는 문제를 풀 때 혹은 지금 봐봐 이게 몇 개냐면 n개지. n개야? 너네 n개가 몇 개인지 알아? 좀 추상적인 얘기 한번 해줘. n개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라고 말하는 거지. 알면 10개, 20개 정확하게 값수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문자를 써가지고 퉁쳐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럴 때 하는 행동이야.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그럴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점점점 안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가운데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지. 가운데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행위를 많이 해, 수학에서. 이게 물론 대학교 수학의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 공비를 곱할 거야. 양변에 공비를 곱할 거야. 그래서 R 곱하기 S라고 써볼게. 이게 가운데를 없애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R을 곱하기 있지. 그럼 맞춰서 여기 밑에다가 안 쓰고 차수를 좀 맞춰서 이쪽에다가 쓸게. AR.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이 되겠지? 쭉 가서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얘가 될 거야.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모양이 같아진 거지. 여기가 모양이 같아졌잖아.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모양이 같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앨 수 있다고 빼서. 이게 대학교 수학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 이게 나중에 혹시 나중에 보게 되면 얘기해 줄게. 몇 급수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도 해.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S에서 RS를 뺀 거니까 선생님이 S로 묶어서 이렇게 쓸게. 1-R의 S가 될 거야.
그럼 우변은 얘가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남냐면 A에서 A 아래 n제곱을 뺀 게 남을 거야. 그럼 얘도 A로 묶어서 이쁘게 써볼게.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S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양변을 1-R로 나누고 싶어.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0으로 못 나누잖아.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경우를 나눌 거야. R이 1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지 이제.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S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R 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위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R-1 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둘 다 기억해야 돼. 처음 배울 때는 내가 하나만 기억하고 하라고 하거든? 계산 2번 해도 되니까. 근데 지금은 둘 다 써야 돼. 왜 둘 다 써야 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식을 쓸 거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식에 바로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공비가 1보다 큰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서 계산 또 해야 되니까 그럼 계산 실수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둘 다 기억해서 써줘.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니? 공비가 1이면 얘가 0으로 사라지잖아. 그럼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자고. 공비가 1이면 S가 어떻게 되는 거니? 초항도 A, 두 번째 항도 AR도 뭐야? A야. 세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A를 몇 개? N개 더한 거랑 똑같아지네.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NA로 이렇게 나오겠지. 살면서 볼 일은 없겠지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럼 지금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은 철저하게 공식에 의존한다고. 모르면 못한다고. 모르면 못해. 그래서 자유자재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다시 써볼게. 등비수열의 합은 1-R 분의 초항의 1-R의 n제곱이야. 이것만 쓸게. 이것만. 선생님 R-1분의 R 쓸게. 그럼 제일 빨리 형태를 살펴보면 얘가 뭐냐면 초항이야. 첫 번째 항. 초항이야. 이 R은 뭐냐면 공비지. 공비지. 요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N 뭐야?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항, 공비,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2분의 초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였잖아. 얘는 초항, 공비, 항의 개수다.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 1보다 크면 얘에다 집어넣어서 할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르면 못한다.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줘야 돼. 문제를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생님 방식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자 봅시다. 2167번 등비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이 10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96이다. 그때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SO를 구해달라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등비수열의 특정한 항 두 개가 나오면 나는 바로 나눌 거라고. 얘가 뭐가 돼? 둘이 몇 칸 차이나? 세 칸 차이 나잖아? 이게 R 세제곱이 나와야 되지.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96이니까 얘가 12분의 마이너스 96이라고.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면 세제곱이 10이잖아. 자, A3가 10인데 이게 뭐냐면 초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한 번만 다시 쓸게.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1 마이너스 r 분의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1 빼기 3분의 초항 3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3 약분되고 얘가 마이너스 30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2가 돼서 33이 답이 되겠다. 어쩔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해줄게. 자, 2172번 잘 봅시다. 2172번. 자, 문제에서 A2가 3이고 A5가 81이야. A2가 3이고 A5가 81이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쭉 가서 A10의 제곱의 합을 구해달래.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저렇게 등비 수열을 거듭 제곱했더니 뭐가 되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수열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뭘 할 거라고? 나열할 거라고. 나열할 거야.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이 뭔지 나열해보면 뭔가 보일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부터 그걸 쓰자고. 우선 두 번째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81이야. 얘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볼게. A2에서 A5가 되려면 3칸 차이 나니까 공비를 3개 곱해주면 되는데 3에서 81이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 27을 곱하면 되네. 그래서 공비가 얼마다? 3이 나오겠다. 그럼 지금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공비 3으로 나누면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표현할 수 있겠지. A1의 제곱은 얼마야? 1이야. A2가 3이거든? 그럼 제곱하면 9가 되겠지. A3의 제곱을 할 거거든? A3는 얼마니? A3는 9지 9. 제곱하니까 얼마야? 81이야. 우리는 두 개만 해보면 안다고. 뭐야?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 이걸 이제 나중에는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AN이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일반화를 할게. 선생님은 AN의 K제곱이라는 수열은 뭐가 될 거야? 초항이 1 집어넣으면 그냥 A의 K제곱이 되겠지. 공비가 R의 K 거듭제곱한 등비수열이 될 거라고. 등비수열은 거듭제곱해도 등비수열이다. 공비도 그대로 거듭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공비가 9잖아? 그러니까 9-1분의 초항 1이니까 안 쓸게. 공비 9에 항의 개수 몇 개? 10개. 빼기 1. 이게 답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2177번 봅시다.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왔다. 남들처럼 무식하게 안 풀 거다. 우리는 아주 편하게 풀 거야. 물론 숫자가 지저분하면 어쩔 수 없이 계산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 자, 봅시다. 2177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2가 16이고 S4가 21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S6의 값을 구해달래. 선생님이 정석적으로 한 번만 풀게. 혹시 모르니까. 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합 역시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싹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S2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S2는 R-1분의 초항의 공비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라고. 맞니? 이게 16이야. 자, S4는 R-1분의
초항에 공비의 4제곱 빼기 1이야. 이게 20이야. 선생님이 등비 수열은 뭐라 그랬어? 곱에 대한 수열이기 때문에 나눗셈이나 인수분해를 잘 봐야 된다고. 철저하게 인수분해야. 이 둘의 관계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봐봐. R 4제곱 빼기 1. R 4제곱 빼기 1이 뭐랑 똑같아? R제곱 빼기 1, R제곱 플러스 1하고 똑같아. 맞니? 그럼 얘를 빨리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R-1 분의 초항에 R제곱 마이너스 1, R제곱 플러스 1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20인 거지. 근데 봐봐. 이게 뭐야? 얘가 16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R제곱 플러스 1이 얼마냐면 16분의 20, 4분의 5야. 그래서 R제곱은 4분의 1. R은 뿔마 2분의 1이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뿔마 2분의 1, S6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건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S6은 어떻게 돼? 이거 그냥 R을 2분의 1이라고 놓고 할게. 답이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 또 구해야 되지.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초항 구해야 돼. 아이 그지 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린 어떻게 하면 돼?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일정한 개수로 묶어 나가면 뭐가 유지된다고? 등차 등비 유지된다고. 그렇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6이지. 맞아? 얘가 얼마니? 이렇게 4개 더한 게 얼마래? 20이라며. 얘가 20이라며. 그럼 얘가 얼마야? 4라고. 두 개씩 묶어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 얼마? 얼마나 세상 쉬운 문제니. 답 21이지. 아는 게 힘이라고. 아는 게 힘이라고. 자, 아는 게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2183번. 잘 봐봐. 잘 봐줘. 이거 진짜 잘 봐줘. 자, 공비를 구해야 돼. 수학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애들도 많아. 나를 변태 취급하는 애들도 많거든. 수학은 진짜 아름다운 학문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여기 내가 교과서처럼 풀어볼게. 답안지처럼 풀어볼게. 대부분 99%가 이렇게 풀 거야. 봐봐. 얘 지금 등비수열 AN이거든.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로 놔볼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S10이라고 그냥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쓸게.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R-1분의 초항 A에다가 R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저게 180이라는 거네. 얘는 그럼 봐봐. 얘가 초항이지. 초항이 뭐가 돼? AR이야.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A2에서 A4가 되려면 R제곱 곱하면 되지. 얘는 공비가 R제곱이고 초항이 AR이고 항의 개수 몇 개? 2부터 10까지니까 짝수니까 5개. 맞니?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공비가 R제곱이야. R제곱 빼기 1분의 초항이 AR이야. 그리고 R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지. 맞니? 등비수열학 공식을 쓰는 거야. 잘 봐봐. 지금 졸 때가 아니라고. 빨리 봐봐.
그럼 얘 봐봐.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아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 r a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볼게. 보여? 보이니? 보여? 얘가 여기 있지. 얘가 180이라고.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양변 나누면 180분의 45가 요건 거지.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를 이용하면 r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마, 적지마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수열이 힘든 거라고. 왜 저거 나오면 저기 보이겠어? 저기 보이겠냐고. 잘 봐봐. 나는 지금까지 너네들한테 등비수열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네한테 등비수열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기억나? 어떻게 하자 그랬지? 봐봐. 이거 두 칸씩 차이 나고 두 칸씩 차이 나지. 여기다가 공비를 5개 곱하면 얘 되지. 얘도 5칸, 얘도 5칸 차이 나는 거 맞아? 그래 내가 우리는 어떤 시야를 길렀으면 좋겠다 그랬어? 얘를 여기에다가 공비를 몇 개? 6개 곱하면 만들 수 있다. 이 시야를 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맞니? 성민아 잠이 깨게 해줄게. 보라고. 딱 1초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게 180이야. 짝수들의 합이 45거든. 그럼 나 뭐 만들 수 있어? 홀수들의 합도 만들 수 있겠지. 밑에다 써볼게. 이건 뭐가 되겠니? 빼면 되지. 135 나오는 거 맞아. 보여? 여기다가 뭐 곱하면 얘 돼? R 곱하면 되는 거 맞아? A1 R 곱하면 A2, A3 R 곱하면 A4, A9 R 곱하면 A10 되잖아. (3분의 1이라고)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등비수열을 보는 시야야. 응? 봐봐. A1, A3 쭉 해서 A9에다가 R을 곱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A2, A4 짝수들의 합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135라며. 얘가 45라며.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진짜 딱 조금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계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나는 너네들이 이걸 깨닫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등비수열을 굳이 초항부터 쓰지 말고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2189번 봅시다. 거의 다 왔어. 자, 유형 3개 나왔어. 3개. 3개. 30분 전에 무조건 끝나겠지? 자, 봅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이 18. 자, A3가 18.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160이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500보다 커지는, 처음으로 커지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SN이 50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최소의 n을 구하라는 거지. n의 최소값 구해달라. 그럼 얘도 이제 봐봐.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어떤 상태를 물어본 거잖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요 놈의 식을 억울하지만 얘는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수밖에 없지. 자, A3이 18이고 A5가 160이야. 바로 한 번만 해보자. R 제곱이 18분의 160이라는 거지. 얘를 얘로 나눈 거야, 바로.
그럼 약분하면 이거 얼마니? 얼마야? 9인가? 9네. 그럼 R은 뿔마 3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3이 되겠다. 그럼 지금 A3이 18이니까 A1은 공비로 2번 나누면 되지. 한 번 나누면 6, 또 나누면 2. 초항은 2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SN씩 나오겠네. SN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선생님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쓸게. 3-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나눠지네. 얘가 500보다 크고 싶은 거네. 나는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3의 5제곱이 243이잖아. 그치? 3의 5제곱이 243이니까 3의 6제곱이면 훌쩍 넘어가겠지. 700 얼마지? n이 6일 때. 이게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넘겨서 2192번 봅시다.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2191번 그냥 막상 식 써보면 그냥 계산 문제야. 별거 없어. 그냥 형태에 쫄지 말고 항상 겁먹으면 안 돼. 봅시다. 지금 등비수열 3분의 2, 3의 제곱분의 2, 3의 세제곱분의 2니까 이거 그냥 바로 쓸게. 초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지. 이런 등비수열이 있는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절대값 SN 빼기 1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식부터 세워보자. 식을 세워봐야 뭔가를 하겠지. 절대값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선 SN부터 찾아봅시다. SN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초항 3분의 2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지워져서 SN이 뭐가 나오냐면 1 마이너스 3에 나 이렇게 쓸게. 이렇게 돼. 그냥 3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씁시다. 그럼 SN 빼기 1은 얼마야? 여기다가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의 n 여기다 차근차근 쓸까? SN 빼기 1은 여기서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1이지.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러니까 3의 n제곱분의 1이 요거 하고 싶었던 거네.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다고. 우리 3의 5제곱이 243이잖아. 그럼 3의 6제곱이 700 얼마잖아. 그럼 3의 7제곱이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7. (2195번에다가도) 별표를 하나 치고 또 봐봐. 선생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봐줘. 2195번. 우리는 시야를 진짜 넓힐 줄 알아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답안지 풀이가 절대 좋은 풀이가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31이고 그 다음에 곱이 1024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1분의 1, A2분의 1, 요걸 구해달래.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보여줄 거야. 물론 세 개 다 계산은 끝까지 안 할 거고 마지막에 네 방식으로만 끝까지 할 건데 이걸 이제 너네가 보고 결정을 해봐. 자, 교과서적인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적인 풀이를 해보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야. 자, 지금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A1은 A분의 1이 되지. 두 번째 항은 AR분의 1이 돼. 세 번째 항은 AR 제곱분의 1이 되지. 쓴 김에 다 써볼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A랑 R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지. 그치? 혹은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그치? 그러니까 역수 취하면 역수의 초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인 등비수열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A랑 R 구하면 끝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이 그거야. A와 R의 값을 찾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문자 2개, 식 2개. 이거 이용해서. 진짜 무식한 방법이거든. 안 할 거야. 끝까지. 한 번만 식만 써볼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니까 S5라고 표현을 해볼게. S5는 R-1분의 초항의 R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31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5개의 곱이거든. 이거 정도는 이렇게 해보자. 이것 정도는 A1하고 A5랑 곱하면 얼마니? 등비중항 A3의 제곱 맞아? 가운데? 그치? A2랑 A4랑 곱하면 뭐야? A3의 제곱 가운데 A3.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와? A3가 5개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A3가 4가 나오는 거지. 1024 2의 10제곱이니까. A3가 4라는 건 무슨 말이야? A, R 제곱이 4라는 얘기야. 그러면 A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R제곱분의 4라고 말할 수 있겠네. A가 R제곱분의 4니까 A 대신에 집어넣어. 그래서 R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R 나오겠지. 실제로 계산하면 나올 거야 아마. 방정식이 풀릴 거거든. 끔찍하겠지.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그럼 두 번째 방법. 보통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풀 것 같아. 보통 선생님들 다 이렇게 푸실 것 같아. 내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표현을 한번 해볼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는 초항이 A분의 1이고 여기다 써볼게.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고 항의 개수 몇 개? 5개야. 요거인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라고 쓸게. S는 1 마이너스 R분의 1분의 초항 A분의 1에 1 마이너스 R분의 1에 요게 될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차근차근 한번 통분하면서 가볼게. 요거 통분하면 R분의 1 마이너스 R이 좀 더 밑에 쓰자. 이렇게 되겠지? R 마이너스 1이지. 분의 A분의 1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 마이너스 R의 5제곱분의 1이잖아. 그래서 R의 5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A를 여기다 줄게. 번분수지, 번분수. 번분수거든?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올 거야. 봐봐. A 곱하기 R의 5제곱 곱하기 분의 이렇게 곱한 게 분자로 가겠지? R 곱하기 이렇게 될 거야. 저거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이 두 개를 써먹을 수 있는 식으로 만들 거야. 저걸 이제 조물조물 만져보자고. 봐봐. R 하나 없어지지. 4개 남아. 그럼 요게 여기 닮았지. 뭐가 필요해? A가 필요해. 맞아? 그럼 분자에다가 A 하나 곱했으니까 분모에다가도 A 하나 더 곱해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R 4제곱 이렇게 따로 뺄 거야.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요거지. 31이야. 얘는 뭐니? 요거겠지. 그래서 얼마야? 16이야. 그래서 16분의 31이 답이야. 하라면 할 수 있겠니? 뭐 못할 건 없는데. 못할 건 없는데. 이게 그나마 좀 좋은 풀이야.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다 저렇게 푸시는 것 같더라고.
나는 어떻게 풀 거냐? 한 번만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진짜 한 번만 고민해보자. 한 번만 고민을 해보는 거야. 봐봐. 내가 여기까지만 써볼게. 첫 번째 항이 a분의 1이고 절대 너네가 이런 행동들을 당장 눈 감았다 뜨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근데 이런 시야를 좀 넓혀가자고. 내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거지. 이걸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K라고 놔볼게. 이게 내가 너네한테 몇 번 했던 얘기거든. 이게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비슷하게 해, 문제를. 선생님이 되게 혐오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수라고. 맞아? 그래서 나 분수를 되게 혐오하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해서 분수 없애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봐봐. 뭘 곱하면 여기 분수 싹 다 없앨 수 있니? 내가 AR 4제곱 곱하면 얘 1 되고 R 되고 R제곱 되고 R3제곱 되고 R4제곱 되지. AR 4제곱을 곱하면 분수 싹 제거할 수 있거든. 근데 이왕이면 이걸 써먹고 싶은 거야. 얘가 뭐니? 여기 위에다 한 번만 써볼까? 이래서 우리가 수열에 자유자재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 A는 A지, 얘는 AR이지, 얘는 AR 제곱이지. 이게 31이거든. 다시 내가 여기 양변에 AR 4제곱을 곱하면 R 4제곱, R 3제곱, R 제곱, R 1이 돼.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이뻐져? A가 하나 더 있으면 엄청 이뻐지는 거 맞니? 그러니까 뭘 곱할 거야? 양변에 이거 곱할게. 맞아? 왜 저걸 곱할까? 알거든 나 이거. AR 제곱이 4라며. 그럼 곱해봐. 얘 뭐 돼? AR 4제곱 되지? 얘는 AR 3제곱 돼. 쭉 해서 얘는 AR, 얘는 A가 돼. K 곱하기 이게 된단 말이야. 끝났지. 이거 뭐라고? 31이라며. 그래 16분에 31이지. 이게 내가 수열을 보는 시야였잖아. 난 등비수열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 몇 개 곱하면 되는지로 볼 거라고. 역수니까 곱해버려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많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말 제각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될 행동들은 아니야. 절대 아니지. 근데 계속 노력하면서 만들려고 하면 돼. 언젠간 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를 한 번만 고민을 해보는 거지. 엄마 기운 냅시다.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자, 2198번. 나는 똑같이 할 거다. 자, 2198번에 A1 쭉 해서 A10까지 곱한 게 30이고 역수의 합이 10이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로그에 3에 A1 더하기 로그 3에 A2 더하기 쭉 해서 로그 3에 A10의 값을 구해야 돼. 자, 한 번만 선생님 잘 따라와줘. 봅시다. 자,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지. 그러니까 얘 뭐가 되냐면 로그 3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해서 A10까지의 곱이 될 거야. 10 맞아? 맞네. 아, 이거 그냥 소수 나오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냥 할까? 하자. 우리 할 수 있어. 등비중항 A1하고 A10하고 곱하면 얼마 나오겠니? 가운데 항의 제곱 나오겠지. 1하고 10 더하면 11이잖아. 그걸 2로 나누면 가운데가 5.5지. A 5.5의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할 수 있겠니? 한 번만 해볼까? A 5.5가 뭐 나올까? A 곱하 AN이 A 아래 n-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 5.5는 뭐겠어? A 2분의 11이라고 쓸게. 초항 곱하기 아래 2분의 11 빼기 1이니까 2분의 9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얘는 A의 아래 2분의 9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지수의 제곱은 곱하기 곱하기니까 A제곱 R 9제곱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A, AR, AR제곱, AR 9제곱으로 해서 계산해도 돼. 그치? 나 그냥 이렇게 할게.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로그 3에 봐봐. 로그 3에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곱하기 AR 9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로그 3에 A가 몇 개? 1부터 10까지 10개. 이렇게 공비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까지지. 등차수의 합이지. 이렇게 되겠지.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는 거 편하게 하잖아. 1부터 9까지는 45겠지? 그래서 요거야. 저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봅시다. 봐봐. 아까 우리 어떻게 하겠나 그랬어? A1은 A로 생각해. AR 쭉 해서 AR의 9제곱이 30이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분의 1 AR분의 1 쭉 해서 AR 9제곱 분의 1이 10이란 말이야. 나는 이걸 써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할 거야? AR 9제곱을 곱하면 1이 되니까 A제곱 R 9제곱을 곱하겠다고. 양변에 A제곱 R 9제곱을 곱하겠다고. 그럼 봐봐. 여기다가 A제곱 R 9제곱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AR 9제곱이 되지. 여기다 곱하면 AR 8제곱이 되지. 쭉 해서 여기다 곱하면 A가 된다고. 이게 지금 뭐냐면 10 곱하기 A제곱 R 9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얼마야? 이거 저거 30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3이다라는 거네. 그럼 이제 다음 거라고. A제곱 R 9제곱이 3이야. 난 요걸 구하고 싶어. 15 곱하기 2 45 9 곱하기 5지. 그게 지금 뭐냐면 A의 제곱에 R의 아니지 9제곱이지. 요거의 5제곱이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가 3의 5제곱이다. 그럼 5가 내려오니까 답은 5가 답이 되겠지.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는 절대 말 못하겠지.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의 시야를 좀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문제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이 두 개 2201, 2202 하고 끝냅시다. 자 2201번 볼게. 이거 그냥 이제 계산 노가다 문제야. 다 문제 그지 같아.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합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SN이라고 할 때 S20이 4S10이고 그 다음에 S40은 K 곱하기 S10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라. 자 원래대로라면 원래 식 한 번만 쓸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냐면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다 라고 하면 S20 표현할 수 있지. S20은 R-1분의 초항에 R에 20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얘가 뭐랑 똑같냐면 4배에 S10이랑 똑같다 그랬거든. 4배에 R-1분의 초항에 R에
요거랑 똑같다고. 이 둘이 똑같다고. 그럼 봐봐. 요 아래 20제곱 빼기 1과 아래 10제곱 빼기 1을 보고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아래 10제곱 빼기 1, 아래 10제곱 플러스 1하고 똑같단 말이야. 맞니? 그럼 지금 좌변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1분의 A에 아래 10제곱 빼기 1,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똑같잖아. 얘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래서 R 세제곱이 얼마다? R 10제곱이 얼마다? 3이다. 그럼 R 10제곱이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R-1분의 A를 찾을 수 있겠지. 이거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해볼게. 봐봐. 얘 지금 아니다. R 10제곱이 3이다만 씁시다. 그럼 요거 이제 풀게. 자,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할게. 지금 속으로 너네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저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적지 마. 적어도 돼. 적어도 돼.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이런 거 해봐야 내가 알려준 방식이 좋다는 걸 깨닫지. S40이 K배의 S10이 되고 싶대. S40 써봅시다. S40은 R-1분의 초항에 아래 이렇게 되겠지. 자, K 곱하기 S10을 써봅시다. 얘가 K 곱하기 S10 R-1분의 초항에 아래 이렇게 되겠네. 그럼 R-1 A R-1 A 날라가지. 이렇게. 그래서 아래 40제곱 빼기 1은 K의 아래 10제곱 빼기 1이야. 근데 우리 아래 10제곱이 3이잖아. 그럼 다 있지. 얘는 아래 10제곱의 4제곱이지. 그래서 얼마야? 3의 4제곱 81이야. 얘는 3이지. 그래서 81 빼기 1, 80은 2K. K는 40이 답이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비수열 똑같은 개수를 묶어도 보다 등비수열이라고. 1부터 10까지 더한 거.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한 거. 31번째 항에서 40번째 항까지 더한 거. 자, 내가 얘를 A라고 놔보고 A라고 놔볼게. 그럼 지금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4배한 게 20번째 항이 된대. 봐봐. 얘가 A1이고 얘가 A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S20이잖아. 이게 4배의 S10 A1하고 갖고 싶다라는 거네. 이렇게. 맞아? A2가 뭐 나와?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공비가 3인 등비수열. 40번째 항까지야. A 더하기 3A 더하기 9A 더하기 27A야. 얼마? 40A. 그래서 K는 40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강조한 거였다.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렇다고 막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2202번은 세모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을게. 사실 X를 치고 싶은 문제인데 이게 정말 그냥 그지 같은 문제거든. 봅시다. 계산 노가다 문제야.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A12 빼기 A11.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되게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얘네가 막 신경량이라고 써놓고 그냥 계산 노가다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정말 별로라서 그냥 한번 가볍게만 볼게.
요거에다가 빼기 S 이거 뒤집었네. S12 빼기 S10분의 요게 30분의 11이래. 공비는 양수고 이때 아래값을 구해달라. 봅시다. 우선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우리 아직 다음 시간 정도에 할 수 있으려나? 부분합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분합이 뭐냐면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지금 생각해봐. S12에서 S10을 빼면 뭐가 나올까? 합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등차수를 항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S12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지. 여기서 뭘 뺄 거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뺄 거라고. 그럼 뭐랑 뭐가 남겠어? 11번째 항하고 12번째 항이 남겠네. 얘가 그럼 어차피 똑같이 두 개니까 합에 대한 두 개보단 당연히 항에 대한 두 개가 편하겠지. 게다가 문제를 잘 봤더니 여기도 A12, A11이니까 훨씬 편하겠지. 문제를 빨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가 A12 빼기 A11분의 A12 더하기 A11 빼기 역수지. 둘이 역수야. 정확하게. A12 더하기 A11분의 A12 빼기 A11 요게 요걸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나는 여기서 좀 바꾸고 갈게. 얘가 지금 둘이 값이 똑같잖아. 역수잖아, 역수. 역수니까 내가 얘를 A라고 쓰면 얘는 A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A 빼기 A분의 1이 30분의 11이라는 거거든. 그럼 양변에 30A를 좀 곱하자. 양변에 30A를 곱하면 여기다 30A 곱하면 30A 제곱. 여기다가 30A를 곱해서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11A. 여기다 30A 곱하면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나오겠다. 이 인수분해가 잠깐만. 나눠지는 게 없지. 인수분해 되니? 되겠지? 10 된다. 와, 얘 정신 나간 문제구만. 이렇게 하면 되지. A는 마이너스 6분의 5 또는 5분의 6이야. 근데 지금 A가 뭐냐면 요거거든. A를 좀 한번 고찰을 하고 갑시다. A가 뭐냐면 A12 빼기 A11분의 A12 더하기 A11이거든. 그럼 A11을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 초항으로 쓰지 말고 A11을 기준으로 써봅시다. A12는 A11에다가 R 하나 곱한 거죠. 이렇게 빼기 A11 분의 여기는 A11에다가 R 하나 곱한 거 더하기 A11이야. 그럼 A11로 다 나눌 수 있지. 그래서 R-1 분의 R 플러스 1이네. 이게 A네. 요게 R-1 분의 R 플러스 1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R이 0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해봐야 돼. 요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봐. 크로스로 곱하면 6R-6은 5R 플러스 5지. 넘기면 R, 넘기면 11. 그래서 R은 11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 계산해볼 필요도 없어. 계산하면 음수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건 안 되겠지. 이게 다 되겠다. 얘는 없어, 방법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등비수열에서 합차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계산 노가다 문제야.
그나마 얘네가 역수관계라는 거 좀 빨리 체크해가지고 가는 거 요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 다루지도 않고 당연히 수능에서 다루지도 않아. 그냥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해주고 싶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거다. 선생님이 지금 모르겠어. 너네가 느낄 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등비 수열도 그렇고 등차 수열도 그렇고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 꼭 날아서 보는 게 아니야. 진짜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거 풀어줬던 문제들 다시 한번 잘 풀어보고 다 풀면 선생님이 클리닉 줄 테니까 클리닉 풀고 집에 갑시다. 쉴 사람들은 잠깐 밖에 나가서 쉬고 유천아 좀만 기운 냅시다.